오늘은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한 업종 중에 특별히 외식업 창업의 시와 허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서막을 내서 직장에 퇴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다가 적은 자본으로 만만하게 식당업에 뛰어들어서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바로 시장이 바로 외식업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창업하기 전에 이 몇 가지 창업의 실과 허를 알고 시작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외식업 창업의 성공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 시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등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평생 직장이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생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적 실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평생 직장을 갖자는 추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창업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쉽게 선택한 분야가 바로 외식업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외식업 창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경험이 없어도 적은 자본으로 가족과 함께 시작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니냐는 소박한 생각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외식업이 경험도 없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어도 되는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창업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은 소자본으로 외식업을 창업을 해야만 하는 당신의 선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부터 몇 가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국내 소자본 외식업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소 가운데 10평 이하가 40%, 20평 이하가 31%, 모두 합해 전국 일반 음식점의 71%가 아주 생계형 소형 점포라는 현실입니다. 즉 실평수로 따지면 12평 이하가 전체 음식점의 71%, 즉 40만 개가 넘는 점포 중 28만 개 이상이 배달을 위주로 하는 점포이며 그 중에서도 40% 이상은 전문적인 배달 전문점 형태라는 시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건 창업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통계를 보면 창업자 10% 정도가 돈을 벌고 20% 정도는 영업에서 먹고 살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원금도 까먹고 중도에 포기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6개월서부터 가장 많이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10%의 범주 안에 드는 외식업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봅니다. 10평 이하의 점포는 실평수는 약 6평 이하로 배달을 전문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이다. 20평 이하는 배달과 함께 홀 장사도 함께 하는 혼합형 식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수는 배가 차이가 나고 임대 보증도 없고 시설비도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20평급의 식당이나 10평 이하의 배달 전문점이나 월 식자재 구입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입니다. 이것은 매출액은 서로 비슷하니 실제 순이익 부분에 가서는 10평 이하의 가게가 당연히 순이익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나 규모를 바꿀 의사가 있는 기존 점주들은 대형 점포로 모기 좋은 곳에 식당을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10평 이하의 점포 창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현실은 매출액 대비 식자재 구입비의 비율을 보면 평균 30%는 통계입니다. 일식이나 중식은 그보다 조금 높은 35% 내지 40%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일반 음식점 가운데 40만 개 이상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11만 7천 개가량이 원식자재비로 10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데 그중 40%가량의 점포의 원 평균 매출액은 약 350만 원 이하로
그들의 순이익금은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겨우 나오는 정도의 적은 수익으로 인해 언제라도 그만둘 준비를 하는 유형의 점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도 말입니다. 만약 이 유형의 점포가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더군다나 지금같이 시간당 7,000원씩의 고임금을 지불한다면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맞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가량의 식자재를 구입한 27%의 식당들의 월 매출액 추정액은 약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순이익은 25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부부의 인건비가 나오는 유형으로 먹고 사는 정도는 해결되는 수준의 점포이나 만약 조업원을 고용해야 할 경우 100만 원의 식자재를 구입해 영업한 유형의 점포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67%에 해당할 예비 창업자들이나 기존 창업자들이 작은 점포와 자본을 가지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 외식업의 현 주소는 점차 점주들의 고학력화 현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외식업에 도전하는 아주 좋은 현상도 분명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점주들이 전체 점주의 80%가량 일하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점주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장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장사를 자기 실현회장으로 끌어올려서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을 갖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계층대 창업주들이 창업을 해서 약 6개월 만에 폐업하는 사례가 48%나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학력 창업자들에게 외식업 창업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전수해줄 전문적 창업 지식과 아울러 식당 운영의 경험을 가진 멘토가 부재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시 아저씨라는 어떤 분이 그냥 쿡방이나 먹방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나눠주는 현상을 보는데, 오직 사람들이 없으면 그분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방송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을 가진 멘토가 이 땅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둘째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식당의 종류와 품목은 다 나온 포화 상태이기에 그 가운데서 미래의 소비 심리를 꿰뚫어 필요한 품목을 개발해 보겠다는 의지와 사진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업자 자신들의 경험이 부재한데 너무 급한 환경 가운데 쫓기면서 생존을 위한 성급한 선택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업종을 선택해 시작하다 보니 수익도 없고 이상과의 괴리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현실에서 탈출해 보고자 하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실제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창업의 기회인데 불구하고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의 상담과 강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창업가로서 성공의 정상에 설 때까지 멘토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전국의 일반 음식점의 숫자가 약 40만 개가 넘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용 인구 대비로 따지면 인구 50명의 한 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식당의 경우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100% 현실입니다. 최소한도 음식점 장사가 되려면 인구 200명당 한 개 정도 점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50명당 한 개의 점포가 있으니 정말 외식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시작부터도 불가능을 안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진정한 대안이 없는가? 그럼 외식에 뛰어들어서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자본 식당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체 식당의 10%가량만 돈을 벌고 있다면 바로 그 범주에 드는 나만의 독특한 메뉴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있는 메뉴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신규 음식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들을 봐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개발할 특별한 메뉴가 없다면 기존 메뉴에 나만의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함께 메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만 메뉴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복합하여 함께 메뉴화하면 새로운 대안이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듯이 장사에도 분명 돈 버는 사람들만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장사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알든 모르든 이 법칙을 준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사에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또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법칙을 어기면서 주변에 있는 점포와 경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망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망한 결과는 결국 빚더미 위에 올라앉는 것이죠. 이미 성공한 성공인들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The role of leadership입니다. 이 말은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이 낫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말입니다. 후발주자로서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상권을 장악한 선발 점포와 경쟁하는 것은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전문점들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서비스를 주겠다고 주위 기존 점포와 경쟁하다 보니 실은 원가가 남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얼마 못 가 선발 점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가게 문을 닫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주변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선발 점포의 경우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매출을 유지케 하는 방법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경우는 20평 이하의 점포로서 선발 점포인 10%대 진입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 혹은 점포를 운영한 지 오래됐으나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고객의 기억에 남는 점포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요약하면 최초로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창업을 하거나 업종 전환을 깨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할 것은 최초라고 내놓은 것이 너무 늦을 수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역의 법칙입니다. The role of category입니다. 이 말은 어떤 영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 업종에서 최초로 뛰어들 영역 메뉴를 개척해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에서는 제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입니다.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다만 장사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소비자와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가게에 대한 인식이 전부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장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10% 내에 들지 못하고 매상이 형편없다면 실망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 고객의 기억 속에 맨 처음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종이나 메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당신의 장사는 분명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마케팅 포지셔닝을 잘해줘야 21세기 외식업에서 분명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의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업을 했을 때 자신이 취급할 상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고객의 마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미래 고객의 머릿속에 상품의 위치를 점주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배달 전문점을 창업했을 경우 상품에 대해 장래 고객들에게 행동을 취하는 사람 우리 가게는 다른 가게보다 치킨 외에 스파게티나 콜라 등 서비스 품목을 많이 준다고 선전하는데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주는데 뭘 그래 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에 만족시 못하게 되면 다른 가게로 주문을 하고 그 가게는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창업주는 그렇게 사지 않고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자신의 가게를 기억시켜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를 감동시킬 묘안을 그들의 입장에 찾아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담을 해주시면 여러분 지역에 맞는, 업종에 맞는 바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을 창업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